네, 안녕하세요. 주식황금손 다니엘입니다. 자, 오늘은 1월 5일이고요. 자, 원익홀딩스 가져왔습니다. 자, 원익홀딩스 주주 여러분들께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 이 음봉 너무나 처참하죠. 자, 10%나 하락을 해서 43,500원에서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도 물론 속상하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속상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정말 장초반부터 마음이 복잡하셨을 거야. 분봉상으로 보게 되면, 얘 이거 뭐야? 왜 이래? 자, 이런 말이 진짜 자동으로 나올 만큼 딱 9시 땡치자마자 엄청나게 꽂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영상에선 이거 하나 약속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무조건 오른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다만 딱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은 왜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던지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던져야 되는 이유. 이거 좀 말씀을 어렵게 들었네요. 지금 던지면 안 되는 경우는 어떨 때고 던져야 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지 기준을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고, 차트에서 어디가 핵심 구간인지, 그리고 이 구간별 핵심 대응 시나리오를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요, 자, 매도 금지 같이 한 번씩 써주시면서 오늘 본격적인 영상 시작해 볼 건데, 제가 영상에서 항상 첫 번째 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공적인 채널이라서 100% 무료 정보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채널 성장을 시키려고, 자, 물론 그것도 있기는 합니다. 자,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뭐다? 유튜브 알고리즘상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들이 다른 주주분들께도 추천 영상으로 뜨게 됩니다. 그랬을 때 최근에 이렇게 개인분들이 매수 진행해 주셨던 만큼 이런 분들께도 추천 영상으로 뜰 수 있게끔 해주셔서, 혹여나 영상을 시청하시지 않으셨을 때 투매 물량을 쏟아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매도 금지 남겨주시면서 본격적인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원익홀딩스만 빠진 게 아니라 로봇이요,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느낌이 있었죠. 자, 어떤 종목은 더 빠지고 어떤 종목은 좀 덜 빠졌고,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자, 왜 그러냐면 이 주식은요, 종목이 아니라 돈을 봐야 됩니다. 돈이 어디로 움직이냐? 자, 섹터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떠한 이 특정한 테마가 강해지면 다른 테마에서 돈이 잠깐 빠져나오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구조예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한쪽으로 돈이 쏠리는 날, 자,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코스피 대형주로 쏠리는 날은 특히나 심할 수밖에 없어요. 지수는 어쨌든 간에 견조해 보이는데 내가 들고 있는 이 원익홀딩스 빠지고 있고, 이러면 우리 주주분들 멘탈이 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또 여기서 실수가 나옵니다. 이 지수도 좋은데 왜 원익만 빠지냐, 왜 원울만 빠지냐, 이 판단이 가장 위험해요. 왜냐면 지수는 좋을 때 우리 로봇 테마주가 조정받는 날이 오히려 정상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자, 이런 큰 돈들은요, 한 번에 여러 테마를 동시에 끌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에 한쪽에 집중을 합니다. 그게 오늘은 반도체였을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이 원익홀딩스가 빠지더라도 흔들리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CES 관련된 내용들이죠. CES가 왜 중요하냐? 이 주주분들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아니, CES라는 이벤트가 좋은 건데 당연히 당일날, 자, 전날, 전야제, 당일날, 내일, 자, 이렇게 해서 또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오히려 시장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안 움직일 때가 많다고. 오히려 재료가 소멸한다라는 내용이 나옴으로써 결국에는 시작되면, CES라는 게 시작되면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벤트 전까지는 이렇게 기대감으로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면, CES가 진행될 때는 재료 소멸이라는 내용을 나오면서 한번 이렇게 흔들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후속 내용이 붙어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더 방향이 들어 올려주면서 정리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CES 이벤트가 있다는 건 사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변동성이 커지는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요, 나는 그냥 장기로 들고 있을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라는 마인드도 조금은 조심하실 필요 있고, 무조건 단타니까 나는 던질 거야, 자, 이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답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어떤 관점으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가격을 어디까지 볼 건지, 자,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원익홀딩스를 매수하셨던 이유가 어떤 거였죠? 자, 이거에 대한 대답이 딱 안 나오시면 오늘 같은 날이 또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100% 흔들립니다. 자, 단기적인 이벤트로 CES 맞춰서 한번 먹으려고 들어왔느냐, 아니면 이 중기적으로 이 섹터의 흐름을 보고 원익홀딩스가 들어왔느냐, 아니면 장기로 구조적인 걸 보고 들어왔느냐, 앞에는 보통 이 두 부류가 많으시겠죠. 이거 먼저 정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 단기와 중기의 대응은 완전히 달라요. 자, 단기면 중요한 자리가 깨지면 대응이 필요하십니다. 우리가 중기적인 관점을 보고 들어왔으면 흔들림을 보고, 자, 계획대로 분할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오늘의 핵심은 관점이 없으면 이렇게 급락해서 손이 먼저 나갈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오를까요, 내릴까요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요. 어디서 무엇을 할지 이거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 장 초반에 어땠을까요? 자, 악재인가 하고 검색해요. 9시에 딱 되는데 빠지니까 검색해도 내용 나오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불안하죠? 불안하면 결국 손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반등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면 이때 추격해요. 또 눌리면 또 던져요. 자, 이걸 반복하는 계좌를 저는 진짜 많이 봤어요. 이 패턴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자, 뉴스를 찾느라 바쁜데 정작 중요한 건 이 가격을 안 봅니다. 확정 뉴스는요, 나중에 뜨는 경우도 많고 누군가 먼저 알고 파는지의 여부를 우리가 증명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 가격이 어디서 멈추는지, 거래량이 어디서 터져주는지, 반등의 힘이 나올 수가 있는지, 이 세 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방식은 딱 하나입니다. 구간을 나눠서 우리가 대응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익홀딩스를 세 구간으로 나누겠습니다. 단기 이탈 구간. 첫 번째로 오늘처럼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단기적인 지지선이 무너진다 라고 하면요, 이 단타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걸 이탈로 보셔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단타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이 단기적인 접근이었는데 갑자기 나는 중기였어 라고 자기 최면을 거시는 거, 이거는 손실을 키우실 수가 있다. 단기 매매로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체크리스트가 있죠. 자,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 반등이 저항을 뚫고 다시 올라가 줄 수 있는지, 거래량이 이 반등 나와줬을 때 힘이 붙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전고점은 아니더라도요, 이 중요 이평선을 위쪽으로 타게 되는지, 일단은 이 부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요, 우리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시는 게 오히려 실력입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적인 지지 구간 같은 경우엔 이 가격이 특정 구간으로 내려오게 되면 사람들이 뭐가 커져요? 공포감이 커집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은 어디예요? 자, 심리적 저항선 어디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일장에선 자, 여기겠죠. 47,000원 부근, 47,000원 부근까지 가격 확인하다가 이 밑으로 깨지게 된다, 빠지게 된다 라고 하면은 더 밀릴 수가 있겠죠. 자, 그게 어디까지다? 아마 제 생각에는요, 37,000원 초입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37,000원 구간까지 한 21선 위쪽으로 지지받고 있는 그런 형태가 나와주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빠질 가능성은 좀 적을 것 같기는 합니다. 내일은요, 자, 오늘의 종가 마감선 부근인 43,500원 부근 있죠. 자, 이 구간에서 자, 위아래로 장 초반에 흔들리는 그림이 나와줬다가 결국에는 오늘의 종가 부근에서 멈추게 될 가능성이 높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 볼 것, 자, 내일 분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겠죠. 41,000원, 47,000원 구간을 깨고 내려간다 라고 했을 때는 자, 어디까지도 밀릴 수 있다? 이 구간까지도 밀릴 수 있겠죠. 자, 이 구간이 어디냐면 39,000원, 여기가 만약에 뚫린다 라고 했을 때는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구간까지도 37,000원 구간까지도 열려는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제가 이 최악의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최악의 제일 위험한 것부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자, 내일은 어디 구간? 4만원대 초반 초입 구간에서 변동성을 가져갈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앞전에서 올라갈 때 터져줬던 이런 거래량만큼 나오면서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 말인즉슨 무슨 뜻이에요? 일단 45,000원 밑구간에서 팔 사람은 다 팔았고요. 오늘의 이 장 초반에 급락하는 형태에서 이 매도하실 분들은 다 매도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요, 다시 한 번 더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우리 원익홀딩스의 가격대를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연출할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중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자, 결국 주봉을 봐야겠죠. 주봉을 보게 되면 자, 이 대세 상승주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가 자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뭐냐, 5주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10주선을 딱 터치를 하는 자, 이런 형태가 나온다라고 한들 이걸 깨고 이탈하게 되면 대세 상승주가 아닙니다만, 자, 지지받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5주선 밑쪽으로 타고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죠. 자, 거기다가 지금 원익홀딩스 굉장히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우리 5주선과의 이 갭이 아직도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오늘의 이 하락이요, 원익홀딩스가 중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이 건강한 조정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자, 윗구간, 자, 우리는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었어요? 신고가 권역으로서 사실 매물대가 얇았던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오죠? 위로 5%만 가도요, 자, 성에 안 차요. 얼마 안 갈 것 같고, 대신에 또 반대로 5%만 빠져도 자, 막 20%씩 빠진 것 같고 30%씩 빠진 것 같고 막 그런 기분이 됩니다. 그런 구간인 만큼 오히려 이런 구간일수록 이 세력들 입장에서는 장 초반에 이 프로그램 매매 조금만 돌리면서 프로그램 매도세 띄워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의 물량을 뺏어가는 이런 개미털기가 정말 효과가 많이 잘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하고 나서 이 음봉이 이틀 연속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언제죠? 바로 이때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갈 때 원익홀딩스가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자, 지금이랑 이때랑 지금이랑 그렇게 자 종목 자체가 별 다를 게 없습니다. 뭐 그럼 하나 다른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아니 이때는 CS 일정이 도래하기 전이니까 이런 단기 이벤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건 진짜 저는 순진하시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물론 이런 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개인분들의 매수세가 붙어준 건 맞지만 우리 원익홀딩스요. 자 세력들이 매집한 구간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자 역대급 거래량이 터진 게 자 이 하단부 박스권 이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동안 꾸준히 말씀드렸듯이 이 앞에서 매집한 물량만큼의 절반도 되지 않는 이런 거래량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순간 속에서도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어요. 그 말인즉슨 이 하단부 구간에서 매집했던 세력들의 물량은 아직 남아있으며 자 오늘의 하락은 뭐다?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원익홀딩스가 급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들 속에서 어쨌든지 간에 개미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달라붙으면 이 세력들 입장에서도 올라갈 때 돈을 더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미 털기는 한 번씩은 진행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 세력들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원익홀딩스가 바닥에서부터 급하게 올라와줬던 구간. 자, 바로 그리고 나서 투경이 걸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투경 풀고 올라간다라고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그러면 또 이 세력들 입장에서는요, 이 투경에 대한 리스크, 투경이 다시 걸리는 이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음봉, 물론 10%라는 수치 굉장히 큽니다. 단기로 들어오셨던 분들, 45,000원 윗구간에서 사셨던 분들은 굉장히 속상할 만해요. 다만 우리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당연히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 혹여나 장기 관점으로 보신 분들은 우리 아직 재료가 다 끝난 게 아니죠. 뭐가 있습니까? 트럼프 행정부 행정명령이라는 재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원익홀딩스는 이 원익 로보틱스가 자회사로 있죠. 원익 로보틱스가 자회사로 되어 있는데 아직은 상장되지 않았다 보니까 원익홀딩스가 그 기대감을 다 받습니다. 원익 로보틱스에 대한 내용들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원익 로보틱스가 또 누구랑 협업을 하고 있죠? 또 메타랑 협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주봉성으로 봤을 때 우리 원익홀딩스의 추세 자체가 죽어버린 게 아닌 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원익홀딩스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간다고요? 하향 파동 그려주면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꾸준히 이 고점에 대한 매도 타점과 그리고 저점에 대한 매수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어요. 자, 어떻게 말씀드렸었죠? 자, 화면 왼쪽에 핸드폰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건 뭐가 왜 보여드리냐? 제가 여러분들께 원익홀딩스에 대한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한 관점들을 항상 이 단체 문자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황금손 단일이 말씀을 드렸냐면 자, 이거부터 볼게요. 8월 27일 날 수요일이죠. 원익홀딩스 7,620원 부근에서 안내 드렸었습니다. 원익로보틱스 메타 엔비디아 협업 이슈 재부각으로 테마 수급의 여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때 안내를 드렸었고 자 이때가 언제죠 여러분들? 차트상에서 보게 되면 이때예요. 이전에 있었던 박스권 상단부를 시원하게 상승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왔어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매수 타점 드렸으니까 매도 타점 드려야겠죠. 자 그게 언제입니까? 자 이때겠죠. 매도 타점은 11월 14일 이때가 언제예요? 자 투경 지정일 투경이 걸렸을 때 11월 14일 날 우리 원익홀딩스 매도 타점 안내를 드렸었다. 자 그리고 나서 재매수를 해야겠죠. 근데 그게 보통 언제냐면 이 투자 경고 4일차에 재매수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11월 19일 날 원익홀딩스 다시 한번 더 매수가 23,000원 부근에서 안내를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이때죠 여러분들. 이때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아서 잘 끌고 올 수 있었다라는 건데 자 어찌됐든지 간에 왜 이걸 보여드리냐. 여러분들 지금 원익홀딩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도 자 20몇 %씩 상승이 나오고 오늘처럼 10%씩 빠지는 이런 급락이 변동폭이 너무나 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혼자서 대응 잘 하시면 좋겠지만 만약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 나는 이 황금손 다니엘의 이 단체 문자를 통해서 관점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 어떻게요?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워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자 이쪽으로 원익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드린다고요? 이 실시간 대응과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후속주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비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오직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거는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매도 금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단체 문자 통해서 우리 원익홀딩스에 대한 타점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 원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 관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황금손 다니엘이 이렇게 보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제 실력을 검증하시는 용도로만 써보셔도 좋아요. 솔직히 그래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 다만 후속주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가지고 자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구독자 30만 이벤트로요. 이 구독자분들께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일단 지금 로봇 섹터 자체가 CES 공개 직후로 해서 급락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요 이번 CES에서 이런 스마트 팩토리,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됐을 때는 다시금 강한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 로봇 섹터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가셨을 겁니다. 왜냐면 최근에 이 수익률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 황금손 다니엘이 준비한 30만 구독자 기원 이벤트 어떤 건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 황금손 다니엘이 준비한 종목은 어떤 거냐면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 뭐죠? 바로 인수합병이에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은 됐어요. 앞전에는 아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수를 했습니다. 자, 근데 왜 인수를 했을까요? 힌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항상 주가가 올랐을 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입니다. 자, 하지만 이 사이클이 왔을 때 그리고 끝날 때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코로나 때도요. 소위 말한 이 삼성전자의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96,800원까지 찍고 나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 이런 하락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주력이 반도체다 보니까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매출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면 앞으로는 이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로봇 사업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 추진한 게 전장 사업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장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력하고 있는 미래 먹거리는 로봇과 전장 사업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두 사업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번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퀴즈입니다. 로봇 산업에도 필요하고 전장 사업에도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정답은 라이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부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거냐면 이 거리 측정을 하고요, 물체를 3D화해서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그런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로봇의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을 하지 않아요. 다 납품을 받고요, 조립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자율주행 ADAS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을 하나하나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품을 위탁을 해서 조립을 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미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두 개의 산업을 인수하면서 로봇과 전장 사업을 인수하면서 부족한 부분, 자, 이 사업적 공백이 생기는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이 기업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자,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엔 그래서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 중이면서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이제 중에 있으며 삼성전자가 3대 주주예요. 자,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 레인보우도요, 지분 투자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대주주가 됐습니다. 자,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다 보니까 전장 사업에도 필요하고요, 로봇 사업에도 필요한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엔 추후에 인수합병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최근에 이 자율주행 테마마저도 재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것을 눈치챈 수급이요, 이 외인과 기관에 엄청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의 특징이에요. 이들이요, 여러분들 근거 없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과거에 우리 삼성전자가 인수했다라는 내용 하나만으로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얼마에서 얼마까지 갔죠? 바닥 17,500건에서 자 53만 1,000원까지 갔습니다. 무려 25배. 자, 엄청난 상승이에요. 자, 그러면요, 우리는 이렇게 25배까지는 아니어도 러프하게 한 10배까지만 노려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인수합병이 진행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미 미래 사업 중에 하나이고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합병이 늦어진다고 하더라도요, 이 가치 투자 관점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전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돈 냄새를 맡고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자, 제가 딱 여러분들께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에 여러분들이 큰 돈을 사시지 않아도요, 딱 예를 들어서 여윳돈 300만 원으로 자 10배 잡으면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쩌면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져가는 이 템베거 종목이 될 수도 있는 만큼 황금손 다니엘의 인수합병 종목, 자, 한 번씩들 받아가셔서 포트에 구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합병 종목 공유받으시는 방법부터 설명드려야겠죠? 자,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워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자,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바로 인수입니다. 인수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 다니엘이 생각하고 있는 템베거 후보 종목으로 인수합병 종목 바로 안내드리도록 할 거니까 한 번씩들 받아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원익홀딩스에 대한 매수 매도 타점을 받고 싶다 라고 하시면 원익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다 받고 싶으시면 원익과 인수를 같이 써주시면 되겠죠. 아직도 혹시 안 보내신 분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매도 금지 작성해 주시면서 자 010-9630-2563 원익 인수입니다. 자, 그러면 보내셨다면 제가 보내실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정확히 3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1, 2, 3.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익홀딩스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인수합병 종목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고 왔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 원익홀딩스 다시 내용 보려고 하니까 이 단체 문자 통해서 원익홀딩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지분 매도에 대한 내용, 이 호라이즌 지분 매도에 대한 내용이 지금 막 갑자기 주셔서 이것도 한번 안 풀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내용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거였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기업 분석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자, 클로본 말고 원익홀딩스였죠. 자, 바로 이겁니다. 나온 지 조금 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아시는 분들은 그냥 아는 내용이구나 하고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 등의 대량 보유사항 보고서 원익이 쓴 거고요. 원익 아시다시피 누구죠, 여러분들? 자, 우리 원익홀딩스의 지분을 보게 되면은 자, 최대 주주로 누가 있다? 원익이 있습니다. 원익이 2,300만 주를 갖고 있고 이용환 씨가 1,340만 주가량을 들고 있습니다. 자, 이용환 씨 누구죠? 우리 원익그룹 창업주예요. 창업주고 그리고 원익은 누구다? 원익홀딩스 최대 주주로 있다. 그러면 그 밑에 호라이즌이 누구냐? 바로 이거예요, 이거. 우리는 이것 때문에 지금 이 공시 내용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자, 변동 사유를 먼저 봐야겠죠. 변동이 생겼으니까 보고서를 쓴 거라서. 자, 김동선 씨가 단순 처분을 했고요. 유한회사 호라이즌이 차입금 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하려고 자, 변동을 시켰답니다. 자, 그러면 변동 세부 내역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변했느냐.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김동선 씨가 9천 주가량을 매도를 했죠. 자, 근데 이거는 솔직히 귀여운 수준이에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유한회사 호라이즌이 자, 이거는 조금 클 수 있겠다. 83만 주가량 정리를 한 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1% 정도 되니까 사실 1% 별거 아니에요. 별로 큰 물량은 아니거든요. 주가에 영향을 크게 끼칠 만한 내용도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언제 팔았나 하고 다시 보게 되면 자 34,000원대예요. 34,000원대. 그러니까 이거 진짜 별거 아니다. 그래도 지분이 팔았다라는 거 자 호라이즌이 이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팔았다라는 거 기분이 안 좋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우리가 원익그룹 자 원익그룹의 이 지분 형태를 봐야 됩니다. 자 이분이 바로 이용환 씨 원익그룹이신데 자 여기 밑에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원익그룹의 주요 계열사 지배구조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용환 씨 밑으로 누가 있어요? 가족들이 있는데 뭐 아무래도 아들 딸들이겠죠. 자 아들 딸들한테 이 지분을 줬습니다. 어떤 지분을요? 유한회사 호라이즌이라는 지분을요. 그럼 우리 호라이즌이 누군가 하고 보니까 이 원익그룹 제일 위에 있어요. 최대 주주고 이 그룹 오너 일가가 호라이즌이라는 이 유한회사 지분을 통해서 원익그룹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호라이즌이 어떤 주식을 판 거냐면 자 원익홀딩스에 대한 지분이 있었고 원익에 대한 지분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이 가운데 있는 원익홀딩스로 애매하게 내려가는 1.07%의 지분을 정리를 한 겁니다. 왜냐면 뭐 가격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재무구조 개선하려고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팔아서 자 이 자본금 충당하려고 그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분 자체도 얼마 크지도 않아요. 자 그리고 나서 사실 더 중요한 내용은 이거겠죠. 양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지 않게 그러니까 지배구조 수직 계열화를 하려고 자 보게 되면 호라이즌이 원익을 그리고 그 다음에 원익이 홀딩스를 자 그리고 원익홀딩스가 이 밑에 여러 지주사들을 관리하는 형태 자 이런 형태로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중간에 원익홀딩스에 대한 지분 정리가 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수직 계열화 하기 위해서이지 뭐 임원들이 아니면 뭐 최대 주주가 엑시트하려고 팔았다 자 이렇게 보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별거 아니다 라는 거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라고 보니까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요 원익홀딩스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왔고 그러면 원익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원익이니까 그럼 나 원익 사야지 원익이 올라갈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게 되면 원익이 윗골이 길게 달리기는 했지만 자 이 현상을 갖죠. 그러면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원익홀딩스 위에 원익이 최대 주주로 있으니까 결국 이 그룹의 머리는 원익이다. 그럼 나는 이제 원익을 살 걸 그랬다. 그래서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시죠. 자 근데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자 우리 이 그룹주들이요 날아가게 되면 자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일제히 어떤 그림으로 올라가게 되냐 자 아까 우리가 봤듯이 원익이 맨 위에 있고 중간에 원익홀딩스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자 원익 IPS 자
원익 P&E, 원P, 원익 머티리얼즈, 원익 Q&C 등등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나온다? 원익이 먼저, 자, 우리는 원익 홀딩스가 먼저 올라갔죠. 희한하게. 근데 원래는 어떻게 가냐? 원익이 먼저 갔어야 되는 그림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 그 맨 아래 자, 이 지주사들이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줬고, 그리고 여기까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어디? 시장 참여자들은 어디를 본다? 이 가운데에 있는 이 허브인 우리 원익 홀딩스를 다시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의 하락이 나왔다라고 한들 주식은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우상향하는 거 없습니다. 당연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이 중간 허브인 우리 원익홀딩스가 다시 한번 더 수급이 몰려주면서 가격이 올라가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니까, 올라갈 때 제가 어떻게 올라간다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N자형 파동 그려주면서 올라간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단기적인 고점들에선 매도를 실현해서, 자,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눌리는 구간에선 추가 매수 혹은 재진입 통해서 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이 내가 혼자 하면 제일 좋겠지만 잘 안 되고 어렵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 번호 적어드렸습니다. 어디요? 010-9630-2563번입니다. 자,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원익입니다. 원익이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 대응과 매수가 매도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단체 문자 통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관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보고 확인하시는 용도로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자, 이 후속주 같은 경우에는 자, 구독자 30만 달성이 딱 되면 그때부터 공유드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받아가셔서 한 번씩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자, 필요하신 분들 매수매도 타점 원익이고요. 자, 그리고 이 후속주 인수합병주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인수입니다. 자, 두 가지 다 필요하다라고 하면 원익과 인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문자 보내신 분들은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매도 금지 작성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